안녕하십니까, 민트펠릭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삶은 전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외 전경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종합병원이고요. 제가 왜 왔냐? 몸이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삶은 모르겠어요. 삶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하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의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삶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이니까 제 사정에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촌의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19라고 했다가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한발 폐렴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이것은 지구촌의 인간과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은 가난과 역시 정신과적 그리고 물리적, 육체적 질병이 있고요. 그리고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입주자들의 편리함을 생각하지 않은 집주인이 집을 말도 안 되게 개조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남녀가 들어왔고 모든 말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떠들고 있으며 참다 못해 어제 새벽 3시쯤인가 잠에서 깨어 제발 잠 좀 자자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2분간 조용하다가 다시 한 15분간 보복 소음을 내듯 자기들끼리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지났나? 그때도 아직 새벽 6시도 안 된 시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 새벽에 그자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아마도 잠을 깨우기 위한 보복 소음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아침에는 조용하더군요. 중국인 유학생이고 대학생들인데 내가 어저께 그 정도 얘기를 했으면 자기도 벽면을 통해서 얼마나 방음에 취약한지 알았을 것이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오늘 새벽에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짱깨들의 버릇이라면 또다시 보복 소음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은 공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 경찰이 공안은 아니지만 또다시 새벽에 보복 소음을 낸다면 경찰 신고로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도 경찰에게 붙잡혀서 이런저런 고문을 많이 당했는데 저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경찰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러한 이웃과의 전쟁, 집주인의 어이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웃 간의 다툼입니다. 이거는 건축업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충분히 방음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문제고, 저는 이 욕심 많은 집주인으로 인해 이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조심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조심을 하지 않고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로에 또 서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저에게 있는 전쟁은 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공판인데요. 선고 공판이 있었고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개나발이 검사 새끼가 다시 항소심을 제출하는 바람에 2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편물로 날라오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다시 몇 번의 공판장을 드나드는 번거로움과 답답함, 이런 것을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멍청하고 족같이 재판이 나오지 않는 한 원심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저는 반성하고 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노동의 전쟁입니다. 저는 몸 상태와 어떤 이러한 주거의 문제, 이웃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 알바로 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동 자체도 전쟁입니다. 단순히 노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노동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이라고 해봐야 내가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점주는 갑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라면 해야 되는데 족같은 업무 지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점주는 구인글에서 진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사실은 족같은 진상이 있는 80%는 진상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20%의 진상이 아주 극도로 진상인 인간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일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심각한 진상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본인도 1시까지 편의점을 영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시까지만 운영하고 12시가 지난 뒤에 가짜 매출을 2건 찍고 퇴근을 하라는 이러한 업무 지시를 하는 잘못된 점주로서, 그러면서도 본인은 많은 업무가 쌓여 있는 편의점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한쪽 매대를 걷어내고 먼지를 닦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많은 편의점을 전전하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시로서 1년에 한두 배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한쪽 매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걷어내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편의점 계산, 진열, 물건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또 진열하고, 물건이 빠지면 진열하고,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한쪽 매대, 물론 한쪽 매대라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최소 6, 7칸이 있고 거기에는 물건이 쌓여 있어요. 따로 빼내서 놔둘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 대충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그것을 다 빼내고 먼지를 닦아서 문자로 사진을 보내라. 그래야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청소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적 같은 그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휴수당도 주기 싫어서 일주일에 14시간 시키는 작자가 이것이 할 짓입니까? 그래, 나이 든 사람을 뽑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짓거리는, 너도 보니까 50대밖에 안 됐던데 나하고 나이 차이 얼마 나지도 않잖아. 족같이 그렇게 시키는 거 참, 내가 보니까 너도 참 남자 새끼가 아니라 좆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좆대. 그런 거 시키려면 어린애들한테나 시키고,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제일 많이 버는 네 새끼가 하면 되지. 왜 나이 많은 알바한테 그런 걸 시켜? 족같은 새끼야. 그러면 안 되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노동 현장에서 전쟁, 주거 문제에서 전쟁, 법적인 문제에서의 법원에서의 공판의 다툼 전쟁,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지랄한 지랄 같은 바이러스, 온 세계적인 공포를 몰아넣고 있는 신천지가 또 한 번 일을 쳤죠. 이러한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있고 저보다 그 경중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보고 자기 위안을 갖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답답함을 표출하기 위한 일일 수도 있으며, 저같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위안을 삼으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구독하시면은 많은 좋은 지혜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상을 남길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잠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잠 잘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퍼진 그 바이러스를 반성하기라도 하듯이 그 새끼들이 반성하기를 바라며 신께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